자,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려요? 코스닥, 코스피 빠져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제가 그 주말 동안에 한번 분석을 해봤어.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내실이 괜찮은데 수급이 뺏겨서 동전주 상패, 그 다음에 승급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코스닥 분위기가 더 어수선하죠. 길면은 이제 1년 정도까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진짜 많이 올라가야 앞으로 한 6개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실적이 괜찮은 코스닥을 들고 있으면 본질적인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이런 시장도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월달 되면 동전주 폐지, 뭐 승급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아마 그거를 조기에 이렇게 막 도입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거래소나 금감원이나 금융에 책임이 있으니까 그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법안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급제도 시장의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승급제를 하는 거는 그 자율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어차피 승급은 있잖아. 지금 현재도 우리가 OTC 시장도 있고요, 비상장 IPO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도 관리 종목이라든지 정백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나눠져가 있거든요, 이미. 지금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호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경제 발전, 호남 지역 아리백, 호남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기업들하고 손잡고 뭐 새만금이나 이런 쪽에 지금 대규모 AI 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죠. 이 지역 벨트에 테마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맨 처음부터 다 한 방에 들어오진 않아요. 도로도 새로 닦아야 되고 전력이 먼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라든지 뭐 송전망이라든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 클러스라는 물도 엄청 많이, 용수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 공장 지을 때 뭐 어디 뭐 차력으로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들 1차적으로 지어줄 수 있는 영역은 반도체 패키징이나 반도체 후공정, 이 정도는 일단 먼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우리 여러분들 삼성전자 때문에, SK하이닉스 때문에 포모가 와요, 안 와요? 포모가 오죠. 항상 그랬습니다. 괴리감을 느끼고 포모가 오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은 대부분이 고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2차전지 보셨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2차전지가 미치듯이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2차전지 들고 있지 않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은 포모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겠죠. 2차전지를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돼 하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던지고 갈아타신 분들은 지금 개 쫄딱 망했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음 시장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2천만 원 가지고도 1억을 만들 수 있고 1천만 원 가지고도 10억도 만들고 있는 게 주식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실력 없이 아무리 매매해서 수익 난다 한들 그거는 자기 게 안 돼요. 앞으로 2, 3년 정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코스닥 종목들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코스닥 중에서 밸류가 괜찮은데 지금 빠진 애들이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는 화학업종들하고 철강업종들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HBM 관련이 없는 이런 애들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지컬 로봇 시대가 와요. 다음 섹터를 준비를 해야 돼요. 항상 그래요. 항상 시장마다 주도주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2차전지, 지금은 이제 반도체, 그전에는 제약주, 다 주도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가 안 돼 있잖아. 무슨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현금 보유를 좀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버틸 수가 있어.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는 신용, 대출, 미수, 몰빵 요거 하지 말라 그랬죠. 요 말만 딱 들으신 분들도 지금 푸근할 겁니다. 어차피 다시 올라가요. 주식은 우리가 앞으로 그전에 100년 동안도 그랬고 무조건 올라가요. 근데 지금 현재는 코스닥이 겨울일 뿐이에요. 봄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에서도 아직 고가를 이탈하지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당장에 코스닥에서 V자 반등한다 이게 아니라 코스닥의 우량주들, 그 다음에 코스피 쪽에서 지금 소외받는 업종들 결국은 올려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조선주 망했다 할 때 제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1년치 물동량이 밀려가 있다, 그 말 듣고 제가 조선주를 추천했잖아요. 완전 바닥에서. 기억나시죠? 그때 다들 조선주 망했다 할 때예요. 물량은 많이 받아놨는데 일을 할 사람이 없다. 다 주식하고. 그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조선주들 타라고 했잖아요. 한 2년 전에. 지금은 강세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스퀘어, 삼성전기 이런 반도체 패키징, 그 다음에 유리기판 이런 애들만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들어왔던 수급이 꺾여서 나머지 수급들이 정상화가 된다면 코스닥은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코스닥을 지금 접근을 하실 때는 무조건 실적 있는 우량주를 접근하셔야 돼요. 동전주라도 실적이 있으면 돼요. 자, 코스닥 우량주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면 매출액이 꾸준하게 매년 증가하는 회사들, 그만큼 회사가 점점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득이 나야 돼요. 매년 50억 이상 단기 순이익이 찍힌 애들,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100% 근접인 애들, 100% 이하이거나 업종마다 다른데 한 100
120% 이하인 애들, 부채는 안 늘어나는데 총자산이 늘어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좀 우량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지금 많이 밑으로 빠져가지고 뭐 바닥을 기고 있고 막 지하실 뚫고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게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재고자산 비율하고 매출 채권 비율이 40% 이하인 애들, 저는 시총은 상관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매출액이 꾸준히하고 좋은 회사가 지금 시총이 빠지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서 1000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물론 1조 원 이렇게 봐도 돼요. 대신에 우리가 10억씩 100억씩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총이 뭐 크게 의미는 없지 않나. 근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져서 500억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화학주들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게임주들도 괜찮아요. 그리고 엔터주들도 괜찮고, 그 다음 제약주들도 저는 괜찮은 애들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너무 위에 있는 거는 하지 말자 이거예요. 주도주들은 위에서 계속 올라가요. 그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을 위에서 사는 거는 고점에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진짜 주식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꾸준하게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구조가 본인이 들고 있는 시드머니, 본인이 매매하는 그 매매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거를 자기한테 맞게끔 맞추는 거예요. 그 구조를. 3천만 원 들고 있는 사람들은 3천만 원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1,000만 원 들고 있는 사람들은 1,000만 원에 대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주식 고수들의 고급 기법 정보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주식달인연합을 검색하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려가고 있잖아. 내려가고 있는 걸 물타기 하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다가 밑으로 투매가 나오거나, 내려가고 있다가 추세 반등이 나오는 그 타이밍을 보고 우리가 물타기를 하는 거고, 내려가고 있는 그 박스 안에서는 절대로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왜? 어디까지 빨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게 있으면 또 올라가는 게 있고요. 많이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어요. 주도주는 이제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빠질 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는 시나리오가 뭔지 아세요? 이번에 중국에서 슈퍼컴퓨터 전 세계 1등을 중국에서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이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수출 안 하거든요. 한마디로 엔비디아 GPU 하나도 없이, 엔비디아 GPU 안 쓰고 미국의 그 연구소에 있는 슈퍼컴퓨터보다 20% 성능 좋은 슈퍼컴퓨터를 중국에서 따로잡았어요. CPU만 가지고. 자, 이 말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삽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엔비디아를 사용 안 해도 되는 그런 CPU 칩만 가지고 만약에 구동이 되는 AI 센터가 발달되는, 이제 GPU 필요 없다. GPU는 왜? 에너지를, 전기를 많이 먹거든. 20%의 전기만 쓰고도 가성비나 효율을 극대화시킨다면은 그 선택은 또 글로 가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둔화되면은 삼성전자 바로 꼬로박습니다. SK하이닉스 바로 꼬로박아요. 그 굴지의 기업들이 계속 돈을 때리받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나 그래픽 카드나 반도체 때리받고 있는데 무한정 때리받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투자하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대신에 경고를 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거나 레버리지 상품 투자할 때는 반드시 미수, 몰빵, 대출, 신용, 레버리지 이런 거 쓰지 말고 투자를 하세요. 삼성전자는 어디를 이탈하면 안 되냐면은 지금 현재 주가 기준에서 30만 5천 원을 이탈하면 안 돼요. 앞으로 30만 5천 원이 이탈되면은 삼성전자는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 추세를 지켜내려면 무조건 30만 5천 원을 지켜줘야 되고, 30만 5천 원이 깨졌다 그러면은 그 다음 반등 때나 분할로 다 매도해야 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4만원 이탈되면은 끝입니다. 아직 고가 박스는 이탈 안 됐어요. 아직까지 이탈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삼성 하지 말라, 이거는 성급한 이야기고, 대신에 초보자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해라. 현대차 투자하실 분들은 피지컬 AI의 대장이다, 우리나라 대장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씩 투자해야 돼요. 몇 년씩 모아가야 되고 몇 년씩 투자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아틀라스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는 오히려 이득이 나겠죠. 이제 로봇의 TSMC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잖아요. 근데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5년 후로 생각하면 됩니다. 5년 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로봇이 커피를 갖다 주고, 로봇이 시장을 보고, 로봇이 택배를 나르고, 공장에서 사람 대신에 로봇이 일을 하고, 그런 세대가 지금 앞으로 5년 안에 올 거란 말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봇,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AI 투네는 그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몸, 거기에 들어가는 감속기, 유압장치, 센서, 카메라, 그 다음에 뭐 음성 모듈, 2차전지 배터리, 균형 잡아주는 자이로, 이 모든 기술들이 총집합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받으면 안 돼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받아서 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아야 돼요.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눌림이 제대로 와야 돼요. 삼성 SD하고 에코프로가 대장이고요. 에코프로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칼날이잖아. 떨어지는 박스를 돌파할 때 들어가야 돼요. 돌파하거나 아니면 밑으로 투매가 나올 때. 그러면은 지금 현재 2차전지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얼마를 돌파해야 되냐면, 현재 기준에서는 적어도 12만 7천 원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반 정도 안착하는 거, 그런 게 좋은 거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8만 2천 원에서 6만 원까지 조정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삼성 SDI는 111선 안착짜리이기 때문에 한 5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50만 원에 안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떨어지는 박스란 말이에요, 2차전지가. 근데 그거를 차트를 돌리거나 밑으로 투매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관련 주식들 빼고 나면 지금 코스피
4천 안 돼요. 그 수급이 분배가 돼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코스닥에 좋은 종목들 많이 빠져있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자금들이 이제 그 밑에 싼 박앤세일 중인 걸로 싹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하나 이슈가 있어요. 지금 하나 또 이슈가 있는 건 뭐냐면은 자사주가 많은 애들, 개호재 뜹니다. 자사주 비율이 한 10% 넘어가는 애들은 가도 소각해야 돼요. 저는 주식을 20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이 박앤세일이라는 거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신용, 몰빵, 대출, 미수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밑으로 한 20-30% 빠진다 생각하고 계획을 잡아보세요. 밸류가 충분한데 박앤세일 되는 애들 그런 거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보세요. 제가 대우건설로 4천원대 드렸잖아. 그러면 봐봐, 남들 다 삼성전자 외칠 때 난 대우건설 들었는데 대우건설이 10배는 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안 잡았다고 추천 안 했다고 내가 하수가 아니라 삼성전자 3배, 4배 올라갈 때 나 10배짜리 드렸다니까. 바닥에서 LG전자, LG CNS, 삼성 SDS 이런 걸 줘가지고 같은 기간에 삼성전자 50% 올라갈 때 나는 300% 올라가는 걸 드렸잖아요. 우리가 봐봐, 주식을 하는 이유가 삼성전자 일주일 동안에 15% 올라갈 때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50%, 100% 올라가는 거를 매매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기 싫고 삼성전자 SK하이도 평생 할 거면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상승장 1년이면 하락장은 5년입니다. 하락장 플러스 조정이라면 5년 넘어요. 3개월간 상승 나오면은 한 1년간 쉬어가요. 종목은 내가 1000만 원 있어도 한 3종목은 분산하세요. 아시겠죠?